예, 제 옆에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천공에 관련된 얘기고, 네네네. 또 하나는 김건희 명품백 문제로 여권 내부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처음 얘기부터 할까요? 예, 김건희 얘기부터 하자면은 김경률 아시죠? 참여연대에도 속했었고 그 지난 적폐청산 국면에서는 이제 삼성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그 삼성 개혁을 외쳤던 회계사인데 이분이 조국 전 장관 사태라고 불리는 그 국면 이후로는 한마디로 저쪽 진영에 투항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사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그때 그 윤석열 한동훈이 네.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맞추면서 이렇게 재벌 수사에 나섰던 네. 상황이었고 사실은 지금 돌이켜 보면 완전히 기만적인 결과들이었단 말이죠. 다 이제 저 이재용을 그 굴복시키는 차원에서의 수사였지 네. 이게 정의를 세우는 수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용도 지금 그 윤석열 일당한테 당했던 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 뭐 떡볶이 먹으러 다닐 때 병풍처럼 뒤에 서 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면에서 윤석열 한동훈 일당하고 친해졌던 모양이에요. 이 김경률 이 회계사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윤석열 한동훈 그 집권의 네. 이익을 담당했고 이번에 또 저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면서 네. 비대위원으로 합류했고 뜻밖에도 서울 마포을 글쎄 말이에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이제 나가게 될 뜻이었고 여기 또 손을 들어서 손을 잡고 야, 그것도 그냥 그 공간이도 없이 자기가 가서 손들어갖고 찍어버리대. 야. 네 그렇습니다. 예, 대단해. 그래서 이 한동훈의 이런 행태를 두고 그 마포에서 그동안 이제 준비해 왔던 네. 김성동 지역위원장 이 양반이 이제 김수한 전 국회의장 아들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점잖으신 그 분이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뿌리가 있는 그런 정치 이 가문인데 특히 여권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뭐 아무런 뭐 통보도 없이 뭐 절차도 없이 갑자기 눈앞에서 마포을에서 김경률이 나온다 한동훈이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예. 근데 그 비슷한 일을 김용남 전 의원도 당했습니다. 수원에서 이제 신년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한동훈이 갑자기 그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러니까 어제 말하자면 그 행사일로부터 그 전날에 그 장관직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에 그 행사에 참석시켜가지고 이번에 김용남 지역구에 나온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예. 수업 8달. 김용남 지역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김용남 전 의원 보고 얼마나 뜨악했겠어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이 물어봤대요. 박문규한테. 박문규 저는 이제 비지트 규라고 방문. 비지트. 예. 비지트 규라고 부르는데 그래요? 비지트 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 입당했냐고. 입당도 안 했대. 그러니 얼마나 빡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탈당한 건 아니지만은 작년 이제 38 전당대회 때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뜻 맞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려고. 아니 예. 그 사실은 뭐 나경원 안철수에 비하면은 또 유승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된 거는 대통령실에서 밀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 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네. 생각했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도 반성하지 않고 끝끝내 이렇게 또 이번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윤석열 한동훈 일당을 바라보면서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김경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글쎄 말이에요. 김경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의 어떤 감정을 폭발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건도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본다. 감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감성은 아니죠. 감정이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예. 상당히 톤 다운된 건데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동훈, 김경률 말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울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왜 김경률의 그 발언에 대해서 뭐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그 김경률 손을 들어준 한동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불쾌감을 토로했잖아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예,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동훈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에요. 이거 저 특검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특검 받는 순간 이제 완전히 몰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도 몰락으로 가는 건데, 야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그걸 건드려? 이런 그 지금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아니 사과하는 거, 김건희가 사과하는 거. 예. 그걸로 넘어가자라는 입장이에요. 안 돼, 그것도. 김건희- 사과를 하는 순간 인정하는 건데. 안 하죠. 예, 그 보수 사전에는 사죄 이런 거 없어요. 사과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 분명하고요. 어느 시점 가면은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윤석열 뜻대로 그냥 특검 반대하고 김건희를 유치하게 사수할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 사과도 안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각을 세워야 하나? 근데 적당히 세우면 또 안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가만 안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돌할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 근데 한동훈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하고. 근데 이제 한동훈도 차기의 대권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은 아니 하다못해 친구 노태우도 전두환하고 차별화를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면은 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마 재벌이나 조중동 등에서 족발 언론에서 야 너 이쪽으로 저기 넘어와. 동훈이한테. 언제 그 저기 윤석열 김건희 똥 치우다가 네 인생 조지는 거야.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은 그 시점에 가서 이제 한동훈이 결단하겠죠. 그냥 윤석열의 그 온상 안에서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sak풍이 예상되는 시베리아 벌판에 서서 자기 정치를 구현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이거 지켜봐야죠. 우리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 1년, 2년 뒤에 할 일이 아니라 당장 총선 전에 한두 총선 달입니다. 전에 가름말을 타야 합니다. 최소한 한 달. 총선 전에 가름말을 타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시간을 그냥 그렇게 하염없이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결단의 순간 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그 한 달 안에 음. 그 정도만큼의 파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붙는 거 아니야, 완전. 네네네. 과연 한동훈이가 하여튼 뭐 자, 하여튼 뭐 한동훈은 지금 셀카 정치, 관종 정치에 아주 그냥 그렇죠. 흠뻑 젖어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조선일보도 일면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한동훈 지지율은 조금 올랐는데 뭐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맞아요. 뭐 특별히 내리지도 않았지만 올라간 것도 없고 그냥 네. 거의 그 동률 뭐 그 완전히 똑같은 비율로 한 달 전 최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이 드러났죠. 자, 이 순간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맹위를 떨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구 언론은 당분간 이 신당에다가 힘을 실어주려고. 이준석 신당.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그밖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 신당들 나중에 다 합친다고.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기타 등등 다 합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150석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은 이건 대선 때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 대선 때는 반윤이 뭐 특별히 의미가 없거든요. 반윤을 갖고 선거에 써먹으려면 네. 이번 총선에 써먹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사장님 결국은 김건희라는 핵폭탄을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총선 때까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럴 거야. 아마 김건희는 못 이길 거야. 한동훈. 네네네. 아니 적어도 윤석열은 야 김건희 건들지 마. 그럼. 건들지 마. 김건희 건드는 건 나를 건드는 거야. 그렇지. 건드려? 그럼 어제 강성희 의원 꼴 나는 수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어제 보여준 게 아닌가. 얘를 국회의원들 까부지 마. 야,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이렇게 짓밟는데 이렇게 어제 많은 시그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핵폭탄과 시한폭탄을 안고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전멸하게. 전멸할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간에 하여튼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가 제일 중요한 이 나라 자본가 또 수구 언론들은 신당을 최대한 키워가지고 이준석 신당을 윤석열 반대하는 거 좋아. 그런데 민주당 찍지 말고 이 신당 찍어. 이준석 찍어. 이렇게 이제 밀고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윤 시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반윤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국면에서 민생 중요하죠. 근데 최고의 민생 대책이 뭡니까? 윤석열 타도예요. 최근에 이 감세니 규제 파괴니 이거 보세요. 이 뒷감당이 안 됩니다. 세수 감소는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국가예산 공백 뭘로 때우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약자에 대해서 그 소수자에 대한 그런 지원책을 전부 다 걷어들이면서 계속 밀고 나갈 거란 말이죠.
국민들에게 그러면 이제 언론의 그림이 나오네요. 이준석 돌풍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이낙연도 완전히 뭐 이준석 저거 됐어. 예. 너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음. 아니 나 들어가고 싶은데 좀 볼게. 뭐 이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이준석은 이것까지 다 내다본 거예요. 다 내다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수구 언론들도 나를 사실은 윤석열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지. 그런데 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앞서가는 건 또 안 되고 안 되고. 뭔가 대한 세력 반윤 보수 신당이 생기는 것을 바랄 것이다. 이 시장을 다 내다보고 신당 창당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윤 이 주도권을 이준석한테 넘기면 안 돼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주당이 김철구 총장이 예. 자기네들 윤석열 심판론 들고 나오겠대. 네,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도 보세요. 뭐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무속에 대해서 지금 의존하고 있다. 부인하지 않아요. 아 그런 얘기 했어요. 심지어 그 얘기까지 했단 말이지. 김건희 특검법 뭐 당연히 이거는 국민의 상식에 맞추어서 김용남이도 개혁진당에 간다 그랬던가요? 이미 들어갔고요. 그 전략기획위원장이 됐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당은 그 반윤 깃발 아래 이제 이런 보수 정치인들을 모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겠다, 점수를 따겠다. 적어도 수도권의 보수들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대안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참 근데 이준석의 기존의 행태를 봤을 때는 더 위험하다. 저는 신자유주의자의 정치 대리인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엘리트 아주 정치, 똑똑한 친구예요. 능력 네. 위주, 능력을 중요 평가를 잣대하고 또 갈라치기.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청년과 노인. 굉장히 위험한 이명박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이 지하철 노인들 네. 좀 무료 승차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어차피 노년층은 국민의힘을 찍을 것이고, 그렇지. 어차피 그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를 하려면은 자신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런 거 입 밖에나 꺼냈습니까?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어떤 그 지지 기반인데. 그 나왔고 젊은 층에게 호객을 하려면은 젊은 층과 노년층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서 노인들 지하철 무료 승차 이거를 폐지하겠다. 무서운. 근데 분명한 건 말이죠. 실천하지 않습니다. 얘기만 건너놓고. 다수당이 돼도 실천하지 않아요. 여성가족법 안 없애는 거 보세요. 이거는 그냥 말뿐이니까 예. 그걸 착각하면 안 될 것이다. 네. 예. 그 착시 효과에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예. 예. 그 천공 얘기 좀 할까요? 천공이 네네. 자꾸만 등장하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예. 그리고 한번 영상 볼까요? 이거는 뭐 그냥 예고편으로 저희가 기자회견 외신 기자회견에서 튼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뭐 천공이 그 오피스텔을 대통령실을 옮긴 다음에 거기에 얻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상 네네. 한번 보시고 한번 예. 일단 중요한 초점이 보여지니까. 한번 네네. 아, 그래? 아, 여기를 알고? 야, 완벽하구나. 완벽하네.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멋있네요. 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저기 현수막 저거요?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자, 근데 이제 이 선생님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의해야 될 거는 지금 천공이 뭐 대통령실 용산 곤란이 안 갔니 뭐 갔니 안 갔니 이게 있잖아요. 그 네. 결론이 안 났고. 근데 저 오피스텔이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천공이 입주한 것이 용산으로 입주하기 전이다. 예, 맞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지 예. 이것을 뭐 그런 팩트로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대통령실로 가기 전에 네. 그 천공 사무실이 용산에 있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용인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천공 사무실이 그쪽에 입주해 있었고 오래전부터 용산을 한국의 주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천공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사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 얘기 나왔을 때 천공의 사무실이 용산에 있고 저쪽 신용산역 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천공의 입김이 들어간 곳이다라는 그 관측이 나왔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최재형 목사님이 예. 천공을 뭐 지나가다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행사장에 들어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 초청받아 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확실히 저는 김건희와 천공 사이에 네트워크가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렇죠. 김건희하고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공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천공은 뭐 직함은 없지만 국사로 대접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뭐 많이들 보셨습니다만 용산 이전뿐만 아니라 예. 보십시오. 뭐 과학기술 예산. 요 장면입니다. 네네네. R&D 예산 관점.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과학은 연구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된다.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벌써 과학자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과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작년 초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천공이 그 뒤에 정부가 R&D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 과학계가 네. 아주 발끈했고 예. 아주 충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뭐 좀 상식에 반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연관이 꼭 돼. 천공의 그림자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공의 어떤 조언을 들은 윤석열의 지시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사실 또 김건희가 네. 최재형 목사님한테 통일에 있어서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많이 했죠. 얘기했는데 이게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 통일 운운한 것도 천공 입에서 먼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천공이 얼마큼 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을 설계해주고 있다. 국민들이 잡으라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통일을 다 내가 준비할 것이다. 야, 이게 지가 뭔데 그걸 통일을 준비한다는 겁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살 떨리는 그런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 통일? 지금 구조에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통일이 되려 한다면 일단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당연하죠. 예. 소통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뭐 연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서로 이제 합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문 다음에나 가능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처럼 뭐 그냥 계속 북한을 향해서 심적으로 자극하고 언제든 전쟁 벌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미국, 일본과도 이렇게 거의 그 동맹을 복원시키고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하고 이런 무슨 통일이에요? 남는 통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흡수 통일. 무슨 얘기죠?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고요. 무슨 얘기죠? 자, 지금 근데 천공이 자기가 뭐 통일을 선도하겠다, 주도하겠다 그러는데 네. 이 천공이 주장하는 통일론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무력에 의한 통일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윤석열이가 집권하기 전부터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천공과의 어떤 그런 연관설 때문에 막 논란이 됐을 때 만약에 천공이 윤석열이한테 성렬아 지금 북한을 공격해라 네. 라고 했을 때 R&D 예산을 깎는 나라의 미래를 깎아먹는 짓을 하는 윤석열이 아 그래야죠 이럴 가능성 이미 윤석열 입에서는 선제 타격이란 말이 나왔어요. 네. 오래됐죠, 그거는. 자, 지금 김정은 뭐 아주 독한 말들 많이 쏟아냈는데 김정은의 얘기는 뭡니까? 행간을 다 살피면은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쏘지 않겠다. 근데 뭐 0.1mm라도 넘으면 그러면은 바로 핵 공격까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 그러면 김정은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야 윤석열이가 저 말 듣고 어떤 식으로도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공격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 염려가 더 큽니까? 후자지요. 예. 윤석열은 이게 지금 정상의 범주에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국민들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끌어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권력에 도취돼 가지고 뭐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쟁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뤄놓은 평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를 역행할 수 있겠는가? 네. 아니한 생각입니다. 아니한 생각이에요. 배후에 천공이 있고 천공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국정에 디테일하게 개입하고 있고 윤석열이가 필터링 없이 그걸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서울의 소리가 말이죠. 예. 거의 뭐 구약 시대의 예언자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김건희의 금품수수, 국정농단, 나아가 이제는 천공의 국정농단, 나아가서 통일 운운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 가능성, 즉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위험한 불장난. 이 눈앞에 우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한 가지만 그 자료만 볼까요? 그 글로벌 외국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 놓은 거 보면 되지 왜 과학자가 필요하냐? 네, 이런 얘기를 천공이 한 모양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R&D 예산, 이거 전체 R&D와 글로벌 예산 비교하는 그 도표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전체 R&D가 2023년만 하더라도 이게 2022년 말에 이제 통과된 네.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31조 1,000억이었는데 지금 15% 삭감됐죠. 26조 5천억이 됐습니다. 전체 R&D 예산이. 그런데 그런데 글로벌 R&D 예산은 작년에는 5,075억이었는데 이번엔 1조 8천억이 됐단 말이죠. 255% 증액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예. 천공의 말과 상당히 일치하잖아 이게.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순방 때 퍼주기를 한 것이죠. 천공의 말이 곧 국정에 반영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천공이 통일의 네. 어떤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자기가 담당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저는 거의 공습경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예, 뭐 공습경보가 너무 과하다면 경계경보쯤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아니 저는 이 참 너무 불길한 징후가 진보당 국회의원 인정 안 하겠죠. 그러나 전주에 계신 국민들께서 선출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최소한 그냥 입 막고 들어서 끌어내는 이런 모습은 연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장한 사람 앞에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아주 저열하게 이제 충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저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의 모습 같습니다. 차지철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경호실장 되기 전에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랬나요? 박정희의 어떤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어떻게 했느냐. 주먹으로 그냥 야당 의원들을 막 팼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러다 나중에 이제 김두한이 이걸 보고 김두한이 또 같은 시대 국회의원을 했거든. 목욕탕에서 옷을 다 벗은 채 어이 차 의원 그렇게 야당 의원들 패는데 나하고 이 자리에서 옷 다 벗은 채로 한번 맞다이 한번 해보겠냐. 깨갱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두한이잖아 상대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그 김용현이 차지철로 이제 보인단 말이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저 국민권익위원회 보십시오. 김건희에 대해서 이게 그 부패방지법을 제대로 감찰하는 데가 그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찰하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명품백 바로 수사에 들어가대요. 김건희 명품백 지금 거의 손 놓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살기 위해서 헬기로 후송된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부정하다. 특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면서 조사하겠다고 언론 브리핑까지 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나라는 이미 정상을 이탈한 지가 오래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재앙이 온다라고 제가 진짜 저도 서울의 소리 다음으로 예언자의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토로합니다. 최고의 민생은 윤석열 타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미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